안녕하세요. 수원대학교에서 생활과 금융을 수강하는 학생 여러분, 이번 주는 7주차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난 시간 마지막 시간에 채권 시장에 관한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이번 주 3교시 3시간에 걸쳐서는 2시간 동안은 남아있는 채권에 관련 공부를 더 하고, 마지막 시간에는 다음 주 8주차 우리가 중간고사라는 시험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시험 칠 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될 예상 문제를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채권 시장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 채권을 간단히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권이 무언가라고 설명하면은 채권은 정부나 공공기관, 특수법인 또는 주식회사가 장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을 하는 유가증권을 채권이라고 한다 얘기했죠. 채권은 영어로는 Fixed Income Securities라고 씁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채권을 그냥 본드라고 얘기하는데, 본드는 초우량 채권을 본드라는 표현을 쓰고, 그리고 등급이 좀 낮은 일반 채권은 디벤처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주 등급이 낮은 채권은 정크 본드라고 1980년도에 이 정크 본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채권의 소위 3대 요소는 액면가라는 것이 있고, 이자율을 영어로 하면은 쿠폰 레이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만기가 있다. 채권의 3요소는 액면가, 쿠폰 레이트, 이자율, 만기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채권의 특성은 수익성이나 위험성이나 유동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채권의 종류는 발행 주체에 따라서 정부나 소위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은 소위 국채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이름이 국고채로 그렇게 명명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은 지방채가 되고, 상법 이외의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은 특수채, 예를 들면 한전이 발행하는 한전채, 그리고 금융채는 특별법에서 설립된 금융기관 등이 발행하는 채권은 금융채, 예를 들면 산업은행에서 발행하는 상금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자금 조달해서 발행하는 채권은 회사채, 소위 코퍼레이트 본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채권은 이자 지급 방법에 따라서는 쿠폰이 붙어있는 채권은 쿠폰채라, 이표채라는 표현을 쓰고, 그리고 발행을 할 때 할인해서 발행하는 채권은 할인채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양도성 예금 증서가 가장 대표적인 할인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복리채는 국민 주택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쭉 복리를 모아놨다가 만기 되는 시점에 이자와 원금을 한꺼번에 돌려주는 채권이 복리채가 됩니다. 그리고 상환기간에 따라서는 만기가 1년 미만인 것은 우리가 단기채라는 표현을 쓰고, 1년부터 5년 사이를 중기채라는 표현을 쓰고, 만기가 5년 이상 되는 채권을 장기채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만기가 긴 채권은 몇 년짜리 채권이냐면 99년짜리 채권이 있습니다. 한국전력 한전에서 발행하는 장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이 99년짜리 채권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발행하는 국고채는 만기가 가장 긴 것은 30년짜리 채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 유무에 따라서는 보증 사채가 있고 무보증 사채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1997년도 말에 IMF 외환 위기가 와서 그때를 전후로 해서 우리나라 회사채 시장이 보증사채에서 무보증사채로 전환되는 역사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모든 회사채가 보증채로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수사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전환사채는 회사채로 발행되어서 일정 기간 경과 후에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사채고, 신주 인수분부사채,
BW, Bond with Warrant. 전환사채는 영어로 Convertible Bond입니다. BW는 발행 시에는 채권자에게 별도의 신주 인수권을 부여하는 채권인데 그 워런트, 한 워런트가 신주를 하나를 발행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붙어 있는 것이 워런트입니다. 그러면은 CB와 BW의 차이는 CB는 주식으로 전환이 되어 버리면은 채권의 가치는 소멸되는 겁니다. 그러나 BW 같은 경우에는 워런트를 행사하더라도 채권은 만기까지 남아있고 워런트를 행사할 때는 그 행사 가격만큼의 돈을 납입을 해야 신주를 발행해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환사채는 본 회사가 갖고 있는 우량 주식을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채권이 교환사채고 이익 상가부 자체는 이익을 참가할 수 있는 그 권리가 붙어 있는 채권입니다. 그리고 수의상환 채권은 만기 이전이라도 그 발행회사가 다시 바이백을 할 수 있는 이런 권리가 붙어 있는 채권이 소위 콜러블 본드인데 그러면 콜러블 본드와 상벽을 이루는 반대 개념은 푸터블 본드입니다. 만기 3년짜리 채권을 투자를 했는데 3년쯤 되면 부도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2년 딱 되는 순간에는 그 채권을 투자한 그 투자가가 그 회사한테 우리는 이 채권을 팔고 싶소 하면은 팔겠다 하면 회사는 무조건 사줘야 되는 그런 권리가 붙어 있는 게 소위 푸터블 본드고 그리고 콜러블 본드는 발행회사가 지금은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비싼 이자를 주고 채권을 발행하지만 1년, 2년 지나면 우리 회사가 되게 좋아지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바이백을 하겠다는 그런 권리가 붙어있는 이런 특수 채권이 있습니다. 채권시장도 주식시장처럼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식시장에서 발행시장을 프라이머리 마켓이라는 표현을 썼죠. 채권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특수법인 또는 회사가 제일 처음에 채권을 발행해서 시장에 내어놓는 것을 우리가 발행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프라이머리 마켓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 발행시장에는 채권 발행자가 있고 발행기관이 있고 투자자가 있습니다. 자, 이게 채권 발행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모 발행과 공모 발행이 있는데 사모 발행은 그 발행을 위한 모집과 매출의 대상이 50인 미만입니다. 50인 이하가 아니고 50인 미만의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발행해주는 이런 거를 우리가 사모 프라이빗 이슈라는 표현을 씁니다. 공모 발행은 소위 퍼블릭 이슈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대출의 대상이 50명 이상을 경우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통시장은 크게 나누면은 장외시장과 거래소시장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 60%에서 70%가 장외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유통시장은 장외시장은 전체 한 70% 정도가 장외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매매시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관행적으로 거래 단위 규모가 100억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 거래 조건은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고 상방이 합의해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채권시장, 거래소 시장은 보통 일반 채권시장과 국제 전문 유통시장으로 나누어지는데 일반 채권시장은 당일 결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사항은 지난 시간 우리가 채권 공부했는 것을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채권 하면 도대체 감이 잘 안 잡히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부모님이 꼬박꼬박 법적으로 내는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는 대부분 다가 소위 금융투자 부분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복지 부분은 0.1%인데 자, 자산별 구성을 보면은 주식이 45.7%고 채권은 43.9%. 자, 우리나라 2021년 7월 말 현재 국민연금의 총 운용할 수 있는 기금의 금액이
919조입니다. 919조. 자, 우리 국민연금은 1988년에 국민연금법에 따라서 설치된 이래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2021년 7월 말 현재 운용 규모가 919조입니다. 자,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적인 성과 제고와 위험 분산을 위해서 국내 채권의 비중을 줄이고 국내외 주식과 대치투자를 확대하는 등 투자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주식이 채권보다 조금 더 규모가 더 크죠, 그죠? 자, 이런 걸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생각했는 그 고정관념을 한번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국민연금이 917조 가운데서 43.9%를 채권에 운용하기 때문에 그 채권 규모가 운용 규모가 400조가 됩니다. 그리고 주식은 45.7% 한 46%가 되기 때문에 420조를 소위 주식에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주식은 가능하면 하지 마라라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한두 번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국민연금이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가도 한번 여러분들 잘 살펴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이 무조건 리스크가 크다고만 생각을 하는 그거를 한번 이 고정관념을 바꿔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교수님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죠? 우량 주식은 어떤 경우보다도 은행에 이어놓는 현금성 저축보다도 훨씬 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주식 공부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무슨 공부를 해야 되냐? 기업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어떤 기업이 앞으로 계속 성장하고 고잉 컨선 망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끝없는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주식회사는 그 기업이 만들어내는 제품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죠. 재화와 서비스입니다. 재화와 서비스. 이 참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는데 쉬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은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LG가 거의 철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스마트폰을 생산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애플이라는 회사가 생산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에도 여러 회사들이 스마트폰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스마트폰 같은 이런 제품을 생산을 했는 것을 우리가 재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죠? 자, 우리 핸드폰만 있으면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핸드폰에 대한 서비스를 하는 회사가 우리나라가 3개 회사가 있습니다. SK텔레콤, KT, LGU+, 이 3개 회사가 이 스마트폰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라는 것은 재화나 서비스 또는 재화와 서비스 둘 중에 하나나 둘 다를 제공하는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이 기업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계속 고잉 컨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끝없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공부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결국은 경제신문을 보면서 경제현상 돌아가는 현상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위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홈플러스 등 그런 할인점에 물건을 사러 갔을 때는 그냥 본인이 필요한 물건만 사서 오지 말고 거기에 쭉 진열돼 있는 상품들 가운데서 어떤 제품은 어느 상장기업에서 생산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심을 한번 가져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자, 가장 단순한 예로서는 우리나라가 1960년대 말에 일본으로부터 라멘이라는 것을 기술을 배워와서 우리나라에 그 배고프고 굶주린 우리 국민들에게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소위 식품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일 처음에 만드는 회사가 삼양식품에서 삼양라면을 만들었습니다. 한참 쭉 가다가 그 다음에 농심이라는 회사가 나와서 농심이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라면 시장에서는 메이저 넘버원이었습니다. 드디어 작년 연말쯤 돼가지고 드디어 농심보다는 마켓시ェ어가 더 큰 기업이 오뚜기에서 만드는 진라면이 신라면보다 더 많이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회사가 만드는 제품이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그 기업의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농심 주가와 오뚜기 식품, 오뚜기의 주가를 여러분들 한번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직접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그 기업을 가보지 않더라도 그 기업에서 만드는 제품이 이 제품은 어디서 만드는 제품인지도 한번 살펴보고 그 제품이 어떤 회사에서 만들었고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상당히 애용하고 선호하는지 이런 걸 한번 보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가 전체 919조고 금융 부분이 99.9%고 국내 주식에는 179조를 투자를 하고 해외 주식에 240조. 드디어 우리가 국내 주식보다는 해외 주식에 더 많은 투자를 국민연금에 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한번 데이터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는 국내 주식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해외 주식에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해외 상장되어 있는 이 국민연금에서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한번 여러분들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보통 그 포트폴리오 5%가 넘으면은 다 공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해외 주식 가운데서 국민연금도 우리 알투란 같은 우리 내는 연금을 갖고 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는지 포트폴리오를 한번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국내 주식은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보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하나 선정하는데 하나의 참고사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국내 채권은 거의 해외 채권 규모는 적고 국내 채권의 37.4% 344조를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해외 채권은 56조 정도고, 자, 그러면은, 자, 이게 한 400조 정도의 채권을 국민연금에서 운용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연금에, 국민연금에 채권이 이만큼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채권을 모른다는 거는 조금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포트폴리오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채권의 가격 결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채권의 가격은 크게 액면 가격과 발행 가격으로 나누어집니다. 그죠? 액면 가격이 뭐냐면은 채권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겠죠. 액면가, 그리고 쿠폰 레이트, 만기. 세 개 있는데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은 채권 발행자로부터 만기에 받게 되는 금액이 액면가입니다. 그죠? 할인 발행했던 뭐 할증 발행했던 간에 우리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만기에 받게 되는 그 금액을 액면 가격이라는 표현을 쓰고, 발행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기업이 차입하고자 하는 명목 금액이 발행 기업 입장에서 보면 액면 가격이 됩니다. 액면 가격은 채권의 권면에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채권 1억짜리라는 게 있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1억이 바로 액면 가격이 되는 겁니다. 자, 발행 가격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권을 구입할 때 지불하게 되는 금액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할인 발행, 할인채를 우리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가정하면은 할인채는 몇 프로 할인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1억짜리를 9,500만 원에 산다 생각하면은 그 발행 가격은 9,5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발행 기업 입장에서는 채권자로부터 실제로 조달받게 되는 금액을 발행 가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시장 가격이 되는 거고, 발행 주체 입장에서 보면은 발행 가격이 되는 겁니다. 자, 채권의 가격은 크게 액면 가격과
발행 가격으로 나눠진다고 얘기를 했죠.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채권의 세 가지 3대 요소는 액면가, 액면 이자율, 액면 이자율을 우리 달리 얘기하면 쿠폰 레이트입니다. 쿠폰 이자율, 그리고 만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 수익률을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겁니다. 이 채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채권의 특성에 따라서 채권 수익률이 변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하면은 채권 가격 결정 요인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자, 발행 가격의 결정은 채권의 3요소와 채권 수익률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채권의 3요소 결정도 계약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채권 수익률 결정은 채권 발행 당시의 상황과 채권의 특성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채권을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순수 할인 채권의 평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만기의 액면가가 한 번만 지급되는 채권이 있다고 가정해 보면은 이 순수 할인 채권은 액면가를 분자해 두고 분모에는 1 플러스 채권 수익률을 n승을 해서 나누어 주면 순수 할인 채권이 됩니다.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잘 안 가고 실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액면가가 100만원이고 만기가 3년이고 채권 수익률이 10%인 순수 할인 채권의 현재 가격은 100만 나누기 1 더하기 0.1에 삼성하면 75만 1,315원이 지금 현재 우리가 요 가격으로 우리가 채권을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시중에 한국은행에서 고시하는 기준금리가 0.75%입니다. 이 교과서에서는 채권 수익률이 10%라고 얘기해놨죠. 그죠? 이거는 대단히 높은, 현재 보면 높은 수익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명제 중에 하나는 채권 가격과 채권 금리는 역방향으로 움직인다. 역방향,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예를 들면 지금 쿠폰 레이트가 4%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정해져 있죠? 자, 그런데 액면가가 100만원이다. 근데 지금 현재 채권 수익률은 4%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살 때도 100만원 주고 사는 겁니다. 발행할 때. 그런데 만약에 채권 수익률이 쿠폰 레이트보다 높다. 5%라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해서 채권 수익률을 5%로 낼 수 있느냐면은 우리가 받는 쿠폰 레이트는 4%가 1년 후 되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1%를 더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때는 액면가 만원짜리를 1% 사게 9,900원에 사서 1년이 지난 만기 시점에 가면은 만원을 받으면 거기에 1%의 수익이 생기고 쿠폰 레이트 4% 합해서 5%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 채권 수익률이 채권 가격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유는 채권 수익률이 지금 5%인데 쿠폰 레이트는 4%다. 그러면 이 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가격이 낮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반대로 쿠폰 레이트는 4%인데 지금 이제 채권 수익률이 3%밖에 안 된다. 그지? 그러면 1년 지난 만기 가면은 4%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3%밖에 수익률이 안 난다는 의미는 이 채권의 인기가 너무나 높아서 액면가 만원보다 더 비싸게 1,100원에 지금 1,100원을 줘야 우리가 이 채권을 구입할 수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자, 채권 수익률이 쿠폰 레이트보다 낮다는 의미는 채권 금리가 떨어진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채권 금리가 내려가면은 채권 가격은 올라가고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은 채권 가격은 내려간다.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 자, 이표채라는 개념은 회사채나 우리나라 국고채 같은 경우에는 회사채는 1년에 4번의 이자를 줍니다. 국고채는 1년에 2번의 이자를 주는 겁니다. 매 기간마다 일정액의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에는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을 이표채, 쿠폰 채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표채의 가격은 여기에
R이라는 것은 채권 현재 수익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I는 이자를 1 플러스 채권 수익률로 나누어지고, 둘째는 자하성 쭉 n성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면은 이 표체의 가격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자, 이 표체의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 기간마다 일정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에는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을 얘기하는데, 액면가가 10,000원이고 액면 이자율은 10%이고 만기가 3년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채권 수익률이 10%라면은 채권의 가격과 액면가가 같은 100만원이 된다. 쿠폰 레이트와 현재 채권 수익률이 똑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격이 액면가와 같이 되는 겁니다. 자, 채권 수익률이 11%, 아까 교수님이 쿠폰 레이트가 4%인데 채권 수익률이 5% 얘기를 했죠. 채권 수익률이 11%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11% 되기 위해서는 쿠폰 레이트가 10%이기 때문에 채권을 액면가보다는 좀 싸게 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10,000원보다 산 계산을 하면은 97만 5,563원이 나오는 겁니다. 자, 채권 수익률이 9%가 되면은 이때는 액면 이자율보다 채권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요거는 10,000원보다 더 비싸게 22,5,313원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살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 표체의 평가는 매 기간마다 일정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에는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입니다. 액면 발행 시에는 채권 수익률과 액면 이자율이 같게 되는 겁니다. 할인 발행했을 경우에는 채권 수익률이 액면 이자율보다 높고, 할증 발행을 하게 되면은 채권 수익률이 액면 이자율보다 낮게 된다. 할인하면은 우리 채권을 계산할 때는 기본적으로 금액 10,000원을 기준하기 때문에 10,000원보다 싸게 9,900원이나 9,700원에 발행하는 거고, 할증 발행은 10,000원보다 비싸게 1,100원, 1,200원 정도의 발행을 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거 없죠? 자, 이 표체의 평가는 매 기간마다 일정액의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에는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입니다. 이 채권 가격과 수익률 관계를 보면 반비례 쭉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익률은 내려가고 그 반대 경우는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표체의 평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매 기간마다 일정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에는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인데, 이게는 채권의 가격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채권 가격 정리 5가지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채권 가격은 채권 수익률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둘째, 채권의 잔존 기간 만기가 길수록 채권 가격의 변동폭은 커진다. 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채권이 국고채 같은 경우는 30년짜리입니다. 그죠? 한전채는 99년짜리이기 때문에 만기가 기면은 채권의 금리가 조금이라도 올라가 버리면 가격은 엄청나게 폭락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 반대는 채권의 수익률이 떨어지면은 가격은 엄청 올라가는 겁니다. 항상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만기가 길수록 가격의 변동폭은 커진다. 그 다음에 채권 수익률의 변동에 따른 가격 변화율은 만기가 길어짐에 따라서 증가를 하지만 그 증가율은 체감한다. 동일한 크기로 채권 수익률이 하락할 때 채권 가격의 변동폭은 더 크다. 올라갈 때보다는. 액면 이자율이 높을수록 채권 수익률의 변동에 의한 채권 가격 변화율은 작아진다. 이 5가지가 채권의 가격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영구 채권이라는 것은 원금은 상환하지 않고 미래 일정 기간마다 고정된 이자를 영구히 지급하는 채권을 우리가 영구 채권이라고 한다. 정의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